여러분, 제가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당신이 회사에서 받는 전반적인 평가는 동일합니다. 오지랖과 관심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당신의 사적인 영역에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은 많아도 공적인 영역에 지나친 관심을 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당신이 어제 어느 이성이랑 술 먹었냐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 어느 고객과 컨택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호텔리어 야디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부서 이동 영상에 관련해서 일머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부서 이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일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서가 아예 필요 없어져서 해체되는 경우. 둘째, 부서 내 집단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셋째, 직원의 능력이 너무 특출하거나 반대로 모자란 경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존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고 위 예시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본인이 기존부터 희망하던 부서 이동이 가능한 적기가 드디어 찾아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본인이 그다지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데도 위 상황이 벌어져 강제적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정작 부서 이동을 강력히 희망하는 사람이 원하는 부서에 들어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막상 별 생각 없이 일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뜬금없이 타 부서로 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의외로 생각보다 종종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부서 이동이 가능한 이유는 둘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충원이 급하니 열심히 구인 공고 올리고 당장 타부서 남는 인력을 끌고 와 내오는 거지요. 그럼 타부서에 남는 인력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여기서 우리가 셋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투입되어 구원해줄 정도로 특출한 인물이거나 반대로 기존 부서에 있으나 마나 크게 차이가 없거나 혹은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별로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지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당연한 건데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힘들게 직원을 키워놓았는데 소중한 인력이 뺏기길 바란 매니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인재라면 길을 쓰고라도 안 보내려 하겠죠. 그럼 후보군을 생각해보죠. 매니저, 직급자, 경력자, 신입. 매니저나 직급자가 빠졌다면 어쩔 수 없이 동급으로 채우는 게 우선순위고 잇몸으로라도 굴리려면 경력자로라도 채워놓겠죠. 근데 역으로 사원이 줄줄이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신입들 순에서 뽑겠죠. 그럼 다시 후보군을 엘리트 신입, 괜찮은 싹수가 보이는 신입, 덜 떨어진 신입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죠. 매니저 입장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보내고 싶을까요? 역시나 당연히 덜 떨어진 신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죠. 어차피 자기 부서 희생해서 인력을 빼는 건데 상대편에서 좋은 인력 안 보냈다고 욕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서 이동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어느 쪽 빈도가 높게 일어날지는 그 이치가 자명해 보이죠. 따라서 본인이 강제적으로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보시는 게 큰 비약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특출나서 타 부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건가? 혹시 내 능력이 부서에서 너무 애매한 거 아닌가?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프론트 측에서 3번이나 영입하려고 했지만 불발된 케이스입니다. 컨시어지 매니저와 룸스 매니저가 컨시어지에서 제가 빠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저한테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고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한 부서에 나름 뿌리를 잘 내린 케이스란 소리입니다.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키우고 싶을 만큼 잘난 놈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한 부서 내에서 주축이었고 빠지면 손해라고 여긴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본인이 강제적으로 발령난 케이스고 스스로 생각할 때 부서 내 평판이 크게 훌륭하지 않았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80% 이상의 확률로 당신은 고만고만한 능력자거나 매니저가 생각할 때 별 필요 없는 잠긴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정말 우연 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해 당신이 뽑혔을 수도 있어요. 다만 상사들의 생각이 맞물려 결정된 당신의 부서 이동이 특히 사전에 당신의 의사를 크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이 얼마 안 된 신입이거나 부서 내에서 크게 활약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일머리라는 게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당신이 정말 제가 말하는 이유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노력을 해야 하고 반성의 시간과 더불어 본인을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당신이 회사에서 받는 전반적인 평가는 동일합니다. 오지랖과 관심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당신의 사적인 영역에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은 많아도 공적인 영역에 지나친 관심을 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당신이 어제 어느 이성이랑 술 먹었냐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 어느 고객과 컨택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회사에서 공적인 부분으로 당신이 받는 평가는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는 이 사회적 특성상 평균값이 절대값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 느낀 거지만 사적인 영역을 제외하고 후배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제가 일 잘한다고 느끼는 직원은 대다수가 똑같이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일 못한다고 느끼는 직원 역시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고로 당신이 상사한테 왜 일을 이따구로밖에 못하냐고 한 소리 들었다면 그 상사 한 명이 지랄 맞은 성격인 경우보다 다른 직원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사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할 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라 하는 상사가 2명 이상이다? 회사나 선배들 욕하기 전에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제 기준에서 일머리가 나쁜 사람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효율을 모른다는 것과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전자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모른다는 거고, 후자는 남이 얘기해줘도 그걸 바꿀 생각이 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기준이 너무 확고하거나 반대로 너무 없어서 타인의 입장을 맞추고 부서가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행동으로 끝날 것을 2번, 3번 일하게 되고 한마디면 끝날 말이 2마디, 3마디 하게 하는 식이지요. 이런 친구들일수록 일과 대화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심지어 이건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일머리가 없는 친구들은 일상에서도 티가 납니다. 직원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먼저 조명해 볼게요. 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요. 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제주로 여행 가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친구가 아파서 못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취소 문의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그게 되는가 싶어서요. 혹시 예약 일정이랑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대체 몇 마디가 필요했을까요? 정말 바빠 죽을 것 같을 때 이런 손님 오면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손님들이 직장에서 일 처리하는 방식도 똑같다고 봅니다. 사람 기본적인 대화법은 어디 가지 않아요. 이 대화를 이렇게 바꿔보죠. 예약 취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예약 일정이랑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5월 22일이고 호강수입니다. 고객님 예약을 확인해보니 환불 불가 상품으로 나오는데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각각 2마디면 본론 끝났습니다. 서로 편해지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예의도 중요하지만 바쁠 때는 서로 간단명료한 의사소통이 짱입니다. 후배들 중에 괜히 눈치 본다고 전화로 선배님, 예약시 누구누구입니다. 정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전화 괜찮으실까요? 아니, 제가 안 괜찮았으면 지금 손님 컨택 중이라 바쁘니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한다고 했을 겁니다. 진짜 바쁠 때는 저런 길고 긴 서론이 사람 더 답답하게 합니다. 그냥 선배님, 예약시 누구누구입니다. 509호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방문 가능하실까요? 얼마나 간단명료합니까? 회사에서는 정확한 목적, 확실한 의사 전달이 구구절절한 수식어와 예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효율인 거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겁니다. 여후배가 실제로 저질렀던 사례를 들겠습니다. VIP 고객이 있었고 그 고객에게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고객의 자녀에게 드릴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시커먼 남자들보다 예쁘장한 여직원이 주는 게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체크아웃 때 자녀에게 인형을 전달하라 설명해줬습니다. VIP가 나와서 여후배를 출격시켰는데 이 친구가 혼동하여 다른 고객의 자녀에게 인형을 줘버렸습니다. 저희가 무전으로 그 아이 아니라고 어서 다시 뺏어서 지금 지나가는 VIP한테 드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가만히 있는 겁니다. VIP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려 하고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나서서 아이의 부모님에게 사과를 드리고 인형을 빼서 나가는 VIP를 쫓아나가 직접 전달해드렸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후배를 불러 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시를 내렸는데 듣지 않았냐? 후배 왈, 이미 인형을 줬는데 그 아이한테 그걸 뺐으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자, 아이 한 명의 마음까지 위하는 이 후배의 자세는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 분명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업무에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좋았어. 네 실수로 다른 아이한테 인형이 전달된 것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볼까? 우리가 가진 인형은 하나였고 그건 VIP를 위해 준비한 거야. VIP한테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그 아이한테서 인형을 뺏어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럼 결국 그 부모님한테 사죄를 드려야 하고 아이한테는 실망을 끼쳤고, 그러는 와중에 VIP는 가버리고 없겠지. 자, 이 결과에서 만족한 손님이 누가 있지?
네가 그 긴박한 순간에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너는 어느 손님도 만족시키지 못했고 선배들을 실망시켰고 그로 인해 이를 지시한 상사한테 우리 부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 아이 한 명의 마음을 생각하느라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네가 얻은 게 뭐가 있지? VIP한테 바로 전달했으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고 중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면 결국 그걸 바로잡아서 VIP한테 그 인형을 전달했었어야 해. VIP가 만족했고 우리는 상부에서 내린 지시를 이행한 거지. 만약 기존에 인형을 받은 아이의 부모가 이게 불쾌해서 컴플레인을 했다면 그건 나중에 처리하면 돼.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의 일을 처리하는 게 순서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일하면서 항상 전후관계를 잘 생각하고 본인의 행동이 무슨 결과를 낳는가 고려하셔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효율이고 그게 바로 일머리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일머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왜 상사한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런 친구들일수록 전후 사정을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줘도 납득을 잘 못합니다. 본인만의 이유가 존재하고 그 이유가 항상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위치에 자리 잡아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죠. 선배 입장에서 한마디면 알아듣는 후배와 하나를 납득시키기 위해 10마디를 해야 하는 후배가 있다면 어느 쪽이 예뻐 보일까요? 물론 그 친구의 생각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그 친구의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선배도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짬밥을 괜히 먹은 게 아니고 비슷한 사례의 일을 무수히 많이 처리해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타일이 굳어진 겁니다. 그걸 단순히 고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배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데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건 현명하지도 않을 처세일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인정도 못 받아요. 본인의 업무 스타일과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싶다면 상사가 인정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거기에서조차 상사가 똥꼬집을 부린다면 그건 그 사람이 기존의 것을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꼰대인 거죠. 자, 말이 빙빙 돌았는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이 받는 평가는 결국 비슷비슷합니다. 한 명의 선배가 또라이일 가능성도 있지만 당신이 부서 내에서 받는 평가가 있다면 그게 결국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선배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당신에게 호감을 표시한다면 당신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당신에게 시큰둥한데 누군가가 뭐라 한다면 당신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당신한테 까칠하다면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후자라면 본인의 일머리가 어땠는지 진지하게 반성하시란 소리입니다. 대신 주눅은 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그저 부서 안에서만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당신의 일머리가 진심 총체적 난국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당신의 적성이 그 부서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텔은 부서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일머리를 평가하며 살아왔지만 그게 컨시어지에 국한된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을 못했던 건 확실했지만 VIP 라운지나 프런트 등으로 옮겨간 후배들이 거기서 빛을 발해 고객과 선배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당신의 일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진짜 일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부서의 일이 안 맞는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서 이동을 반드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자리를 꿰찬 겁니다. 호텔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서의 경험이 있다면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경험을 쌓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더 큰 범위로 보자면 호텔이라는 업 전체에서 욕을 먹었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업이 그 사람하고 안 맞는 것일 뿐이죠.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신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칼을 어디에 쓸 때 가장 날카롭게 발휘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일머리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어디에 쓸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